한동훈 위원장이 그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5천만의 언어 쓴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가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선거 내내 저 얘기는 좀 회자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보다 워낙 이게 좀 잘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얘기가. 네.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년 됐는데 크게 잘못한 거 없다고 봐요. 비교적 부동산이나 뭐 외교 관계나 무난히 했는데 이거를 잘 못 알리고 있잖아요. 일부 지금 중도가 떨어져 나간 거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종섭 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사건이라든지 이거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네. 태도에 관한 문제는 국민한테 허리 굽히면은 국민들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거칠어진 한 정치 모가치. 네. 2조 감옥 가기까지 3년 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칠어진 한, 여기서 하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한동훈 위원장 평소랑 다르게 좀 발언이 좀 과격해졌다, 좀 수위가 높아졌다 싶습니다. 강아지는 죄가 없죠.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강아지가 지금 정치권에 와가지고 저렇게 또 한 마리 듣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 발언 이후로는 이제 그 개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고 뭐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순화해가지고 또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말이 거칠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뭐 정치권에서 막말 지금 막 경쟁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연일 지금 막말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또 했던 뭐 실시 발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또 재혼 가정에 대해 가지고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뭐 따로 사과나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아까 이제 또 윤영교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파 들고 계속해가지고 민생이 뭐 파탄났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글쎄 저 그 대파 자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좀 의아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과일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도 뭐 대파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야 진짜 민생이 파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2조 심판 또한 마찬가지로 2조 심판은 그냥 단순한 민생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치의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까지 가가지고 선거 유세하겠다라고 안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권 3년이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부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법치의 관점에서도 좀 심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말 더 조심하자는 말씀 저희가 드립니다. 이렇게 1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 실수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절대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뭐 다른 발언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다음 날 사실 저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때 또 보면 또 한동훈 위원장 얘기한 것좀 이재명 대표도 구설이 있긴 있었죠. 최창결 교수님. 네. 이게 참 여야가 지금 다 말로 논란이에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이 언제부턴가 이 반사이익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라는 게 이 총선거를 통해서 뭐 여야가 이제 뭐 갈등을 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선거라는 게 그런 거긴 한데
정도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5천만의 언어를 쓴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가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선거 내내 저 얘기는 좀 회자될 것 같아요. 다른 뭐 얘기들보다 워낙 이게 좀 잘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얘기가. 네.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 선거를 관통하는 뭐 특별한 메가 이슈가 없습니다. 그저께인가 나온 이제 세종시로 이제 국회의사당 완전히 이전한다는 거 네. 그런 정도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연관을 시켜서 후속타를 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래야지 신뢰도 얻고 어떤 선거 이슈를 선점해 나가는 건데 엉뚱하게 저렇게 이제 욕설을 하게 만드니까 이 정치가 점점 혐오 정치,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분노의 정치, 저주의 정치, 막말 정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과연 이런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선거가 필요한가라는 얘기가 나올 법해요. 도대체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은 있지만 공약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공약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별로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열흘 남짓 남았으니까 이 여야 지도부가 너무 이제 격앙돼 있어요 지금. 2조 심판도 그렇고 정치를 저렇게 한다라고 또 비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책이나 공약에 집중해 달라 뭐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무학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굳이 한동훈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를 임하지는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 공지를 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막판에 뭐 당 지도부부터 조심하고 우리 후보들도 조심해서 정말 국민들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수는 아무리 급해도 도수는 품격이거든요. 그 품격을 우리가 지켜야지 뭐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그래 2조 심판, 그다음에 종북 심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런 슬로건 가지고 이번 선거 치르면 제가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중도층의 표심은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 표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중도층 이렇게 2조 심판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랑 같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이게 한동훈 위원장 전략상 지금 중도보다는 집토끼가 일단 우선이다 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선거 판세가 좀 불리하다 보니까 좀 심판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높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 선거나 역대 선거를 쭉 보면은 중도로 외연 확장한 데가 항상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수세에 몰리는 거는 외연 확장이 지금 조금 오히려 폭이 좀 줄어든 면이 있어요. 중도가 좀 저쪽으로 다른 조국 쪽이나 좀 민주당 쪽으로 좀 가고 국민의힘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면에서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말이 좀 과격해져서 집토끼를 겨냥한 이게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서 뭐 심판이 민생이다. 네. 싸우다 서서 죽겠다. 이런 얘기가 결기는 굉장히 높은데 중도들은 별로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도들은 서서 죽겠다가 아니라 가만히 쉬시면서 이렇게 전략을 구상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년 됐는데 크게 잘못한 거 없다고 봐요. 비교적 부동산이나 뭐 외교 관계나 무난히 했는데 이거를 잘 못 알리고 있잖아요. 일부 지금 중도가 떨어져 나간 거는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종섭 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사건이라든지 이거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네. 태도에 관한 문제는 국민한테 허리 굽히면은 국민들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탈원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히려 그 국기문란에 관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지만은 지금은 태도에 관한 문제라 얼마든지 저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심판해 달라더니 막말부터 쏟아냈다. 여야 심판해 달라고 그러면서 서로 지금 증오의 언어만 쏟아내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지웅모의 언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활활 불타는 산속이에요. 이 산속을 뚜벅뚜벅 거북입니다. 또 심지어 빨리 가지도 못하는 애예요. 정책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제목이 길을 잃답니다. 지금 정책이 증오와 분노 이 속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